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욱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침투해도 대한민국이 위험한데,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핵심을 장악했으니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이가 누굽니까? 북한 김정일에게 국민들 몰래 5천억 이상 갖다 준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천문학적인 돈을 퍼줘서, 국민들의 나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퍼줘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지원인데, 이 인간이 국정원장 자리에 앉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적화가 90% 이상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합니까, 여러분? 학력을 위조해놓고, 학력 위조한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정원장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학력 위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조국이처럼 논문 위조해서 대학에 잘 제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총장상을 자기 컴퓨터로 직인 조작해서 대학 입시에 사용하는 사람, 그런 파렴치한 사람,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인영이 북한을 추종하던 전대협 의장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인영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대사관 앞에 3년 이상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빨갱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민들이 100일 전에 그 주한미군 대사관 앞을 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일 전부터 지금까지 그 주한미군 대사관을 지키고 있고, 미국도 다 압니다. 미국 대사가 대사관에 출근해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 가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낮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수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지키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열흘에 한 번씩 거기에 가겠다고 제가 공약 아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에 한 번씩 그곳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위로 방문을 하는데, 그 주한미군 대사관을 지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아십니까? 63년생입니다. 57세. 아직 한참 나이 아닙니까? 오늘 조문을 갔더니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봤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이 바로 그 아주머니와 같이 정말 어렵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위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저항하는 자들이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선동하지 마세요. 기득권을 타파한다고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득권을 타파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법원이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경찰서가 없고 우리를 지켜줄 국회가 없는 국민들이 일제시대와 같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권을 빨갱이들로부터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권이 기가 막힌 정권이 됐습니다. 조국이가 피해자랍니다. 자기 딸 의과대학에 보내고, 이 좌파들이 자기들은 마치 서민을 대변하느냐 하지만 이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입시 부정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입시 부정해서 의과대학에 편법으로 불법으로 입원시키고 불법 정보 취득해서 투기하고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한 것이 문재인 빨갱이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들이, 이 정권의 민낯이 철저히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울산에 선거 부정했던 황운하가 깜빵에 있지 않고 국민들이 호우에 죽어가는데 검찰을 비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거 부정을 신고한 힘없는 서민은 지금 투표용지 6장 신고했다고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청와대가 개입해서 울산 선거 부정한 황운하가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국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깜빵에 가도 벌써 가야죠. 여러분, 조국 입시 부정의 공범인 최강욱이가 검찰 개혁한다고, 나는 힘을 가졌다고 국민들 앞에서 박장대소하는 조롱의 사진을 올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의 부정을 말하다가 우종찬 기자도 깜빵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힘이 없어서, 이 좌파들은 거짓말해도 표현의 자유고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의혹만 제기해도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지원이가 국정원장하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하고 한명숙이가 죄가 없고 조국이가 죄가 없다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문재인 네 거냐? 사회재산을 침탈하면서 단 1시간 만에 날치기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모든 것이 빼앗기는데 시간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회가 지난주부터 가능했는데요, 병균 코로나를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나이트클럽에서는 밤새도록 수천 명이 춤을 춰도 코로나가 없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밝히는 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잡아넣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 광장 뺏긴 지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시청 광장 앞에서 왜 우리가 문재인 거짓에 대해서 집회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병균 때문에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박원순이 조문소는 대형 분향소를 시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국 국민들은 시청 잔디밭을 밟으면 안 된다 해놓고 저 좌파 인간들은 염치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 6개월 동안 코로나가 위험하다 해놓고 자기들 성추행범 박원순이를 조무하는 데는 대형 분향소를 뻔뻔히 설치하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코로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그 앞에 같은 시기에
백선엽 장군 분향소 설치하려니까 이 뻔뻔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분향소에는 코로나가 없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는 코로나가 있다는 이 거짓된 정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기막힌 중국과 북한보다 더 심한 광화문과 시청 광장을 쳐다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겼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승소하고 나니까 온갖 거짓말이 또 나돌아요. 서울시청 쪽에서. 여러분들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판사분에게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 박원순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우리 애국국민들을 집회한다고 잡아놓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박원순이의 고시라는데, 박원순 고시 누가 한 거냐? 박원순 지가 한 거 아니냐? 박원순 지가 종이로 적은 것이 성경이냐 경전이냐 헌법이냐? 박원순의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제가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판사의 판결문 첫 줄이 대한민국 헌법 21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저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에 판사의 대답 판결문 첫 줄이 대한민국 헌법 21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이 나쁜 위선된 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휘둘러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헌법 앞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에 가서도 헌법에 의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외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 촛불들이 박근혜 정권을 거짓으로 뒤집을 때 뭐를 외쳤습니까? 헌법 1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애국국민들도 이제부터는 헌법 1조를 외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문재인 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칩시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법원에 외치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8월 15일 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이 판결을 불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말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8.15 집회를 불법이라고 했다던데,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3,000명 이상이 매일 바글바글하게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모차르트 공연을 실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용산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2,000명 이상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사에게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판사가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판정날
판사가 서울시청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이유를 가져와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변론조서에 딱 한 줄입니다. 서울시청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막는 이유를 밝힐 것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서울시청이 무슨 자료를 가져왔는지 압니까? 서울시청이 코로나 감염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울시청이 제출한 코로나 감염 자료에 서울시의 1,500명 확진자는 모두 실내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공식 자료에 야외 집회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이 스스로 불법임을 자백했으니 판결을 해달라고 제가 바로 서면을 내니까 3시간 만에 판결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청의 거짓이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종로경찰서 서울시청 공무원들 거짓을 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박원순 분향소는 코로나가 없고 외국 국민들 여기 집회는 코로나가 있느냐? 자기들도 괴롭대요. 경찰들도 괴롭고 공무원들도 양심에 찔린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또 서울시청을 향해서 2건의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이번에 2번째 헌법에 위반됨을 2번째 증명할 겁니다. 첫 번째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했음에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2번째로 헌법에 위반됨을 법원에 또 증명해서 그 다음에는 불법을 하는 서울시청 공무원, 종로경찰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을 위배해서 막는 종로경찰서장 제가 고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네 건지 알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이번에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감사원장 그 사건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탈원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감사원장의 말은 한마디입니다. 나라가 문재인 네 거냐? 탈원전이 잘못됐다. 나는 감사원장으로서 지적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디 나라가 감히 문재인 건데, 어디 감사원장 주제에 이렇게 나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감사원은 나라가 썩지 않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은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청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겁박하는 이낙연이, 문재인이, 이 정권이 바뀌면 국정농단으로 처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힘없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걸어가신 우리 선배님의 그 소중한 피의 값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저항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